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 칼럼니스트 이현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새로운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가 어떤 곳이고 왜 류현진 선수가 로저스 센터에 최적화된 선수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는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최초 개장 당시 이름은 스카이돔이었는데 2005년 캐나다의 통신 회사인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가 토론토를 인수하면서 스카이돔도 이름을 로저스 센터로 바꿨죠. 스카이돔이라는 원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저스 센터는 돔구장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의 자동 개폐식 돔구장이죠. 1986년에 건설을 시작했는데 날씨에 따라서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체이스필드, 미닛메이드 파크, 밀러 파크 등 로저스 센터보다 더 최신식인 개폐식 돔구장이 정말 많아졌지만요. 로저스 센터가 개폐식 돔구장으로 지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냉대기후권에 속한 토론토의 날씨 때문인데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뛰면 선수가 부상을 입기도 더 쉽고요. 무엇보다도 관중들 역시 3시간 동안 야구를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로저스 센터는 날씨가 추워지는 봄이나 가을엔 지붕을 닫고 경기를 하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여름에는 지붕을 열고 하는 경기가 많습니다. 이건 따뜻한 캘리포니아에서 뛰면서도 2018년, 2019년 2년 연속 하체, 사타구니 부상이죠. 부상이 있었던 류현진에게는 커다란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나 캐나다 이런 곳의 봄, 가을 날씨는 매우 춥거든요. 이런 추운 날씨에 야외 경기를 치르면 부상이 재발할 위험성이 높죠. 물론 따뜻한 서부에서 뛰면 더 좋았겠지만 미대륙 북동부 쪽에 있는 구장 중에선 로저스 센터가 그나마 제일 춥지 않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투수에 따라선 지붕을 열고 닫는 것에 민감한 투수들이 있습니다. 2012년이었죠. 내셔널리그 싸이영상을 받고 토론토로 이적했었던 너클볼러인 R.A. 디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너클볼러라서 약간 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한테도 이런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죠. 로저스 센터가 돔구장에서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돔구장들이 그렇듯이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란 겁니다. 특히 최근 2년간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는데요. 홈런 팩터는 다른 구장에 비해서 이 구장에서 홈런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1이 평균이고 1보다 높으면 홈런이 많이 나온다는 뜻인데요. 로저스 센터는 ESPN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에는 홈런 팩터 1.125로 전체 8위를 기록했고요. 2019년에는 1.317로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홈런이 정말 많이 나오는 구장이란 뜻이죠. 따라서 로저스 센터에서 홈런을 최대한 덜 맞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땅볼을 많이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류현진에게 다행인 점이 있다면 지난해 류현진의 땅볼 비율은 50.4%로 규정 이닝을 소화한 투수 가운데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류현진은 땅볼 유도를 잘하는 투수란 얘긴데요. 그런데 사실 로저스 센터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기 위해선 그냥 땅볼만 잘 유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로저스 센터의 두 번째 특징 때문인데요. 로저스 센터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인조잔디를 쓰는 구장이란 데 있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인조잔디를 쓰는 구장은 로저스 센터와 트로피카나 필드밖에 없죠. 인조잔디의 특징은요, 천연잔디에 비해서 충격 흡수 효과가 작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같은 땅볼 속도라도 천연잔디 구장에서보다 인조잔디 구장에서 더 수비를 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설사 땅볼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안타가 되는 비율이 천연잔디 구장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로저스 센터 같은 곳에서 잘 던지기 위해선 그냥 땅볼이 아니라 느린 땅볼을 유도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류현진은 이 부분에 있어서야말로 특화된 투수입니다. 지난해 류현진이 유도한 타구의 평균 속도는 137.3km였는데요. 이건 규정 이닝을 소화한 투수 중에서 두 번째로 느린 타구 속도입니다. 1위인 카일 핸드릭스와도 0.2km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 1위라고 보더라도 무방하죠. 요약하자면 로저스 센터에서 잘 던지기 위해선 땅볼 유도도 잘하고 타구 속도도 느려야 되는데 류현진 선수는 두 가지 분야에서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라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로저스 센터 최적화형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가 류현진에게 4년 8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그를 영입한 것은 분명히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류현진은 로저스 센터에 등판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데뷔 시즌이었던 2013년 7월 23일에 로저스 센터에 등판해서 5.1이닝 동안 4자책점을 허용했었습니다. 이날 류현진은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사실 세부 기록은 좋지 못했죠. 하지만 어깨 수술 이후 커터와 투심 패스볼 등 변형 패스볼을 장착한 류현진 선수는 2013년에 류현진과는 완전히 다른 투수로 거듭났죠. 이 부분에 대해선 이후 토론토가 류현진을 영입한 진짜 이유라는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저스 센터의 경기 외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르네상스 토론토 호텔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토론토의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은 호텔이 보이거든요. 이 호텔 객실 가운데 70개는 야구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객실에서 야구 경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방들의 가격은 시즌 중이면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시즌 중에는 좀 싸지지만요. 또 사이트라인이라는 레스토랑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음식을 먹으면서 경기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장 바로 옆에는 토론토의 랜드마크인 CN타워가 있는데요.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선 구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CN타워는 우리나라로 치면 남산타워 같은 곳인데 생긴 것도 닮았기 때문에 직접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곳곳에는 1992년, 93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당시 멤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993년 월드시리즈 6차전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조 카터 선수와 토론토 구단의 영구 결번인 로베르토 알로마, 전설적인 명단장인 팻 길릭 등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4306 탐치기라는 문구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 문구는 1977년부터 2004년까지 4306경기 연속으로 토론토 경기를 중계한 캐스터인 탐칙을 기리는 것입니다. 또 로저스 센터는 단순히 야구 전용 구장이 아니라 다목적 스포츠 시설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NBA 토론토 랩터스의 홈구장이기도 했고요. 육상 경기도 가끔 하고 UFC 경기도 하는 등 종합 스포츠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 센터가 갖는 특징이 몇 개 있는데요. 바로 승강식 마운드와 파울 네트입니다. 로저스 센터의 마운드는 다른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가 열릴 때를 대비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홈런 폴대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직사각형 모양의 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토론토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야구 팬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경기를 보러 오기 때문에 30개 구장 가운데 유난히 큰 기념품 가게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로저스 센터가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류현진이 왜 로저스 센터에 특화된 투수인지에 대해서도 다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